저는 오늘 8월, 9월에 이어서 이제 킬로널프라는 널프 후속작에 대해서 또 발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킬로널프라는 논문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널프 시리즈를 지금 세 번째 소개를 드리는데 널프라는 건 트레이닝 셋에 없는 시점에서도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뉴럴 기반의 렌더링 기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널프의 문제점이 데이터셋이 되게 정형화된 틀에서만 필요하고 그리고 렌더링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전 발표에서는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소개를 드렸고 이번에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널프를 렌더링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순서는 인트로덕션이랑 이제 실제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지 논문에서 그리고 리절트, 컨클루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널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프랙티컬한 부분에서는 렌더링 속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 프레임에 30초 정도 걸린다고 해서 실시간 렌더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킬로널프라는 이 논문은 어, 크기가 작은 모델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널프의 네트워크 사이즈를 줄이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 사이즈만 확 줄여버리면 이제 퀄리티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그럼 오브젝트 공간을 구역별로 나눠서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보자라는 식의 접근 방식이고요. 이 논문은 이제 올해 ICCV에 붙어서 곧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끝났을 텐데 네, 발표된 논문이고요. 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실시간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고 널프랑 마찬가지로 그 뷰가 달라지는 거에 따른 색깔 변화 혹은 반투명한 물체 표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학습 방법은 이제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어떤 거냐면 널프를 먼저 훈련을 시켜서 얘를 티처 모델로 사용하는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이제 앞에 그 방금 발표하셨던 분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유사하게 여기서도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널프를 티처 모델로 쓰고 킬로널프는 이 널프의 결과를 모사하는 방향으로 이제 파라미터가 초기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 셋하고 아예 비교를 해서 이제 킬로널프를 파인 튜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제 왼쪽이 널프고 오른쪽이 킬로널프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널프는 이제 그 전에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수식만 몇 개 가지고 왔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 상의 위치와 이제 카메라의 위치 그 두 개를 이은 방향 성분에 대해서 디렉션하고 오브젝트의 점 위치하고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그 위치에 따른 이제 컬러와 덴시티 값을 뽑아내고 그 컬러와 덴시티 값을 알파 블렌딩하고 트랜스미턴스를 적용을 해가지고 최종 픽셀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픽셀 값을 이제 엘트로스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데 킬로널프는 이제 처음에는 이 네트워크가 전부 FC 레이어를 10개 쌓은 그런 구조인데 이 FC 레이어의 크기를 확 줄여버리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캐퍼시티가 너무 줄어들어서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오브젝트를 그냥 단일 어떤 영역으로 보지 않고 이 오브젝트를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 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당하는 구역의 네트워크, 되게 작은 네트워크 하나를 할당하는. 그래서 이 각각의 구역들은 다 다른 네트워크에서부터 컬러와 덴시티를 뽑아내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냈고 그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 원래 널프보다 훨씬 더 작은 그래서 히든 유닛도 32개로 줄어들고 레이어의 개수 자체도 4개로 줄어들고 하는 그 네트워크 구조를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했고 널프와 마찬가지로 컬러는 덴시티까지 아니 그 컬러는 뷰잉 디렉션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덴시티는 이제 위치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 구역, 어떤 구역에 할당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그냥 반올림을 해서 정하고요. 그리고 그 구역에 맞는 네트워크에 이제 위치하고 디렉션을 집어넣어서 컬러와 덴시티를 뽑아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를 설계하는 데 굉장한 공을 들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네트워크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 그 안에서 퀄리티를 높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했는데 이제 뭐 어디에는 렐로를 썼다가 안 썼다가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덴시티를 뽑아낼 때까지는 쭉 렐로를 쓰다가 그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렐로를 안 쓰는 것도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써서 이제 뽑아내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단순히 작은 네트워크 여러 개를 모은다고 학습이 잘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처음부터 킬로널프를 완전 밑바닥부터 학습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고스트 이미지가 생기는 것처럼 아티팩트가 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널프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초기화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널프를 먼저 널프나 킬로널프나 전부 다 어떤 씬에 대해서 네트워크 하나가 학습이 되는 경우인데 그 해당 씬에 대해서 널프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시킨 널프를 이제 티처 모델로 삼아서 킬로널프는 티처 모델과 같은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한 거냐면 그 앞에서 제가 그림을 여기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 널프라는 모델이 결국 어떤 오브젝트 한 점과 카메라 한 점을 이은 레이상의 샘플들에 대한 컬러와 덴시티를 뽑아내는 기법인데요. 그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컬러와 덴시티 두 가지를 널프와 킬로널프 모델에서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킬로널프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초기 학습을 먼저 시켰는데 이때 덴시티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는 이 4번식처럼 알파 값으로 바꿔서 이제 덴시티가 굉장히 큰 값에서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중요도를 조금 낮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덴시티가 작은 샘플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이제 알파 값으로 바꿔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킬로널프가 스튜던트 모델인데 그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는 알파와 이제 컬러의 L2 손실함수로 최적화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로널프 자체에 대해서 트레이닝 이미지 셋과 비교를 하는 포토메트릭 로스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 두 개 레이어에 대해서 레귤러라이즈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L2 레귤러라이저를 추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컬러가 방향에 의존하는 방향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한 의존성을 가장 심플하게 모델링을 해야 효과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하에 여기에도 레이어 두 개만 쓰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라미터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이렇게 학습이 잘 안 되는 수렴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레귤러라이저를 꼭 추가를 해줘야 이 디스틸레이션 기법이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의 학습에 대한 기법을 추가를 했는데 이제 샘플링에 대한 기법을 보면 ESS라고 해서 콘텐츠가 아예 없는 오브젝트 포인트에 대해서는 레이를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형이 있으면 인형이 존재하는 그 공간에 포인트가 있고 그렇지 않고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대해서는 레이를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큐펀시 그리드라는 거를 이제 조금 더 하나의 그리드를 추가로 더 상정을 해서 덴시티 값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바이너리 밸류로 이루어진 그런 그리드를 하나 더 상정을 했는데 이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256, 256의 해상도를 가지는 서브 그리드를 설정을 해놓고 오큐펀시 그리드를 설정해놓고 그 오큐펀시 그리드를 다시 333으로 나눠서 그 서브 그리드 안에 있는 티처 모델, 킬러널프의 그 덴시티가 아니라 티처 모델의 덴시티가 어떤
threshold 값을 넘으면 그런 픽셀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셀 안에는 콘텐츠가 존재하는 걸로 판단하고 해당 레이를 계산하는 그런 기법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라는 게 그 앞에서 보시는 이런 공간상에 널프는 이 레이가 어떻게 상정이 되냐면 카메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오브젝트 공간 안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걔를 관통해서 요 정육면체 박스를 쭉 다 끝까지 이어버리는 그런 식의 레이를 상정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그렇게 모든 샘플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겠다. 왜냐면 얘네 목적은 이제 인퍼런스를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샘플은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해당하는 어떤 한 개의 레이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미턴스가 0에 가까워지는 샘플, i번째 샘플이 있다고 치면 그 i번째 샘플 이후에 i 플러스 1번째 샘플에서부터는 이제 그 픽셀, 아니, 컬러 값이 최종 픽셀 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근데 이 트랜스미턴스 값이 어떤 거냐면 앞에 있는 그 샘플들의 어떤 누적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i번째 샘플에 대해서 트랜스미턴스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쭉 이제 카메라에서부터 그 i번째 샘플까지의 덴시티 값을 다 합치는 그런 식이 다 곱해버리는 건데 그게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제 그 i 플러스 1번째 샘플부터는 사실 앞에 샘플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부터는 계산을 하지 않겠다. 그걸로 계산 속도를 확보하겠다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학습 때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은 사실 얘는 그럼 모든 레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병렬화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인퍼런스 때만 적용을 했다고 하고 이제 결과 값을 보면 리절트를 보면 이제 킬로널프가 널프의 그 품질과 거의 유사한 흡사한 수준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매트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데이터셋이 달라지면 그 NSVF라는 기법은 뭐냐면 킬로널프는 네트워크를 건드려서 속도를 줄이는 건데 NSVF는 이게 아니라 데이터셋 자체를 점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냥 다 되게 스파스하게 걔네를 오브젝트를 근사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기법을 말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성능이 안 나올 순 있어도 그거보다 훨씬 렌더링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건드리는 것보다 네트워크를 건드리는 게 렌더링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는 더 이제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2K 이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 장에 91ms라서 이 정도 되면 이제 10 fps 정도 나오는 거니까 실시간 렌더링인 30 fps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값을 보면 여기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게 널프의 결과고 NSVF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자체를 이제 스파스하게 샘플링을 하는 방식으로 렌더링 속도를 늘리는 렌더링을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 킬로널프랑 비교를 했을 때 널프보다 뭐 결과가 좋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거보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진 않고 대신 속도는 굉장히 훨씬 더 빨리 렌더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건데 MLP를 그냥 아까 킬로널프는 MLP를 굉장히 여러 개를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널프에서 네트워크 사이즈만 그냥 확 줄여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얘가 학습을 거의 못하고 디테일이 다 망가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네트워크에 그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그리드의 레졸루션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게 그리드를 쪼갠다는 거죠. 그 조그만 네트워크 한 개를 적용하는 영역을 줄이는 방식 그런 건데 그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그리드의 레졸루션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안에 히든 유닛의 개수도 품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대신 디스틸레이션이 그냥 파라미터 초기화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파라미터 초기화를 한 이후에 포토메트릭 로스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엣지 부분이나 디테일한 요소들을 킬로널프가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레이어 2개의 레귤러라이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또
아티팩트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널프에다가 똑같이 그러면 콘텐츠가 없는 영역 레인은 계산하지 않고, 그다음에 트랜스미터스가 0인 이후의 샘플은 계산하지 않으면 그것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킬로널프가 더 빠른 렌더링 속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과값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인데요. 킬로널프는 널프의 느린 렌더링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 작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되, 그냥 단지 심플하게 네트워크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의 영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다른 작은 MLP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킬로널프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훈련된 널프를 티처 모델로 삼아서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파라미터가 잘 초기화가 되고, 그 이후에 포토메트릭 로스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까지를 해야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널프랑 비교를 해서 비슷한 수준의 비주얼 퀄리티를 내지만 수천 배 더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장점이고, 대신 디스틸레이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널프의 출력을 모사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기 때문에 널프의 이미지 품질을 상한선으로 가집니다. 어퍼바운드가 딱 널프로 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카메라를 이 회색으로 표시된 카메라는 이제 트레이닝 셋에 있는 카메라의 위치인데요. 그거 말고 트레이닝하지 않은 정말 완전 정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요 그레이에만 있는 카메라를 학습을 시켰을 때 그거랑 반대에 있는 이런 다른 위치의 카메라에서 찍은 그런 그림을 봤을 때 널프는 비교적 되게 제너럴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전혀 학습하지 않은 씬에 대해서도 조금 잘 표현을 하는 데 반해서 이제 킬러널프는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하게 비어버리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 어떤 약간 구역별로 나눴던 영역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널프의 이미지 품질이 딱 어퍼바운드로 정해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은 올해 ICCV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코드가 공개된 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제가 코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깃허브에 되게 보기 좋게 잘 섹셔닝 돼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가 궁금하시면 깃허브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깃허브 주소는 제가 노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